자, 오늘은 우리 2달 동안 이제 오후에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 푸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다른 과목은 다 끝났죠. 공법만 오늘까지인데 총 합하면은 38에 24, 240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40문제를 우리가 푸는 건데 이 문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내가 장담해요. 대부분은 여러분들 60점 맞는데 지장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요 문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요 문제와 관련된 내용까지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도움 돼야 되겠죠, 그죠? 도움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좀 빨리, 평상시보다 좀 빨리, 한 5분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몇 번일까요? 몇 번? 1번이죠.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승인을 받습니다. 복리시설은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공공사업주체,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등등 아니면은 국가, 지자체 등등이 50% 초과 출자한 그러한 법인,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받지도 않고요. 또한 신고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승인받지 않죠. 정답 1번입니다. 맞는 것들 잠깐 보겠습니다. 주택을 공급할 때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몽기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해라. 이것은 이미 부장가에 포함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왜? 무슨 뜻이냐? 분양 받아가지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은 벽지 벌써 발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있잖아요, 이미. 바닥재 이미 마루가 되어 있든 뭐가 되어 있든 되어 있을 것이고, 주방용구, 싱크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의 조명용구, 즉, 안방이건 건넌방이건 작은방이건 거실이건 다 형광등, LED가 되었든 뭐든 간에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미 분양가에 포함되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설치 안 된 것들은 말하는 것이죠. 별도로 가격 제시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입니다. 3번. 마감 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재를 시공 설치합니다.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되고요. 이럴 때 4번. 지자체,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공공사업 주체는, 그죠?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마감자재, 목표와 영상물들을 제출하죠, 그죠? 승인받지 않으니까. 보통 승인을 신청할 때 요 두 가지를 제출하지만 공공사업자는 바로 승인받지 않기 때문에 승인받을 때가 아니고 뭐라고요?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제출한다는 겁니다. 5번.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의 마감자재 목록,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할 때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틀린 것은 2번.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 5번. 예, 5번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공공택지가 되었던 민간택지든 간에 무조건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는 다 적용받습니다. 물론 민간택지는 국장이 정한 그 지역 안에서만, 공공택지는 전부 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왜 틀렸는가? 그걸 찾아서 우리가 또 고쳐봐야 되겠죠. 1번. 토주공인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합니까? 안 하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한다. 틀렸습니다. 2번.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60층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다?
저를 보세요. 50층 이상이잖아요. 그죠? 50층 이상은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60층인 받지 않죠.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60층 이상 하면 틀린 겁니다. 그죠? 50층 이상이니까 60층인 요거는 50층 이상에 해당되므로 요 말표는 맞지만 뒤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해야 되겠죠. 3번 시, 군, 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 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아니죠. 2년 이상.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요. 4번 시, 군,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지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아니고 20일 이내에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3번 주택의 분양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양 가격 몇 번일까요? 예, 바로 4번입니다. 틀린 거 먼저 볼게요. 4번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에 있어서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시, 군,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가 아니고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이고 시군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4번 틀렸습니다. 1번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그 다음에 2번 도시형 상하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죠.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 관한 맨 끝에 똑같이 분양가격을 공시한다는 것까지 다 맞는 표현입니다. 예. 정답은 4번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몇 번? 3번. 그렇습니다.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뭡니까? 해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건 직권으로,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필요가 없으면 심의 거쳐 그냥 반드시 해제를 합니다. 의무적이에요.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직권은. 아시겠죠? 몇 번 강조해도 막상 문제 나오면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몇 번 얘기하지만 공법은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법은요, 문제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분명히 막 강조해도 또 그냥 책을 보는 거 하고, 그죠? 또 이게 똑같은 지문이 요약집이 있습니다. 요약집에 볼 때는 그 부분이 줄도 꺼져 있고 색깔도 까매요. 눈에 띄는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뭡니까? 시험 문제 볼 때는 그 부분이 까맣지 않아요. 줄도 안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까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왜 제가 뭐 농담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 오래 하면서 내가 올해 19년째. 제가 내년 되면 이제 만 20년입니다. 만 20년. 만 20년 딱 되면 여행 가려고. 예? 와이프 말로 딱 딴 그녀랑 가려고. 학길자랑 가려고. 왜냐면 그동안 이렇게 경험상 보면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은 이게 참 너무나 자기 머리 있고 훨씬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상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 있고 그렇게 좀 흔한 말로 좀 깝싹거리다가 떨어진 자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빠삭해. 심지어 나보다 내가 외우지 말라는 것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심지어 있었다니까요, 그동안에. 질문하면은 뭐, 그 친구가 여기 앉았다. 이 친구는 질문 안 해. 여기 질문하면 이 인간이 답을 하거든, 또. 왜? 그러니까 답을 잘해. 근데 모의고사만 보면 점수 잘 안 나와요. 오히려 답 못하는 이 인간이 더 잘 나와, 점수가 더 잘 나와. 그 결론이 뭐냐? 근데 그 인간이 그에 합격했게요? 떨어졌게요? 떨어졌어요. 왜냐면 7, 8월 달에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뭐 지금 하고 있지만 오늘부터 내일부터도 하겠지만 문제 풀이 보면은
아직은 문제에 해설 정답 다 나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혼자 할 수 있어요. 솔직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하지 이 2달 동안 왜 하느냐? 그래도 같이 하면은 뭔가 그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내용을 광범위하게 설명도 하고 강의 들으면서 문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딸랑 문제 풀 것 같으면 뭘로 그걸 문제 풀이 가정을 해요? 돈 내고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죠? 설명을 또 하죠. 또 방금 우리 풀었듯이 지금은 옳은 지문이지만 또 틀리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다. 또 설명합니다. 그래야 쌍방 다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은 틀린 지문이지만 맞게 나온다. 지금 맞는 지문이지만 틀리게 한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죠, 아무래도. 근데 그 친구는 얘기했을 때는 내가 청주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젊은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또 전국 모여서 보면 또 톡으로 또 1등도 해 또. 1등 했다가 중간쯤 했다가 그냥 뭐 들쑥 쓰는 게 점수가. 질문하면은 답답해 그냥 그냥 쌀쌀 다 외웠어 그냥. 근데 7월 달에 이제는 뭐 암기 다 했으니까 문제풀이 가지고 혼자 해야지. 그래서 안 끊고 혼자 하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혼자 해서 열심히 그 시간에 돈 한 20, 30만 원 아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생각해보세요. 한 10개월이면 7, 8개월 열심히 했다가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돌아가가지고 제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왜 학원에 오게 되면은 그래도 꼬우나 사나 싫어도 이따 가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10시까지 오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납니까? 9시 반. 그건 심했다. 아, 그거는 이제 이거 안 할 때고. 일반적으로 주부들은 그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애를 학교 보내야지 하다 보면은 막 일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분 같은 거는 이제 어린애가 없는 경우도 이제 그죠? 하여튼 간에 뭐 농담인 거 알아요. 그럼 한 7시 반, 8시 일어나가지고 아침 준비 뭐 하다 보면 온단 말이죠. 그런데 학원에 안 오잖아요? 일찍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9시 반, 10시 반이고 뭐 일어나는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털레 그냥 놀다 보면 오전 다 까고 다 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패턴이 흐려져요. 맞죠? 그죠? 흐려지고 밤에 또 내일 하지 뭐 친구 전화 오면 나가고 한 장 걸치면은 다음날도 공부 못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떨어진 거예요.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왜 다 갔어? 왜? 가면 갈수록 다 가네 자꾸. 끝까지 있어야지 끝까지. 아, 이 양은 농지볼 먼저 할걸. 아,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할걸. 여러분들은 내가 몇 번 강조하지만 항상 그래요, 제가. 하여튼 종강할 때까지 10월 중순쯤 있죠. 마지막 오늘 공포 종강입니다 하면서 고생했습니다. 서로 간에 격려의 박수 치고 고래 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합격자 발표한 날 거의 보입니다. 중간에 안 보인 데들은요, 그날도 안 보여. 안 보여. 영원히 안 보여. 힘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방금 몇 번 했었죠? 4번. 자, 4번에 일단은 4번에 3번. 해제 하야한다. 틀린 것 3번이고요. 맞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1번. 국장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 한마디로 뭡니까? 민간택지입니다. 주택이 물가 상승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번, 국장은 무조건 밑에 시도 의견 넣는다. 그렇죠.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 유산은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은 국장에게 뭐라고요?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5번은 4번의 연장입니다. 요청을 받으면 얼마 내에? 그렇죠. 심의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5번. 사업 주체의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몇 번? 2번. 사업 주체가 부기 등길 이후에 해당 대지를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 틀렸죠? 1번. 저당권이 제한되는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플러스 60일까지고요. 3번.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주택에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그죠? 동의 없이는 안 된다. 그거잖아요.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2천. 맞죠? 2년 2천이고요. 5번.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해서 맞는 표현입니다. 6번.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등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몇 번? 5번이요. 5번.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자, 6번에 1번 잠깐 보겠습니다.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 아니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요. 매도 청구는 무조건 뭡니까? 시가.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이죠. 3분의 2가 아니고 4분의 3.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하나 선정을 한다. 3번.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가 아니고 5% 미만. 그리고요. 4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고 일부는 빼고 그냥 전부만이죠. 전부를 일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가 있다. 답은 5번입니다. 맞는 것은 7번. 투기가열지구 설명으로 옳은 것 몇 번? 몇 번? 1번. 1번.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 즉 심의를 거쳐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정도 심의 거치고 해제도 심의 거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권자가 2명이잖아요. 그죠? 지정권자가 누구죠? 국장하고 또니까 둘 다 나올 때도 있고 A 또는 B니까 국장 나오든 지금처럼 이렇게 시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2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국장이 지정할 때는 누구 의견? 시도지사의 반드시 의견 듣고. 근데 투기가열지구든 분양가 상한제는 시도 없죠. 그렇죠? 예. 그냥 국장이 정하죠. 조정대상지역도 시도 없죠. 그냥 국장이. 그러니까 공통된 건 전부 다 국장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국장이 다 들어가고 국장이 지정하기 전에 심의 거치지만 시도지사 의견을 거치는 건 다 똑같아요. 다만 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누구 의견?
국장과 의견 아니고 협의해라 이거야. 시도지사가 지정 시에는 국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라 그 얘기죠. 하여튼 1번은 맞습니다. 2번 시도지사는 1년마다 심의 거쳐서 재검토해라. 맞잖아요. 틀린 게 뭐죠? 그렇죠. 절로 보세요. 일부러 내가 이거 낸 거예요. 자, 얘는 1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죠? 1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은 우리 알겠어요. 그 지금까지 우리는 얘만 공부했잖아. 재검토한다는 거. 이제 뭐까지? 이 1년마다 재검토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 이제 알아둬야 돼. 이제 이거 추가해서 알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봐봐요. 평상시에 투개를 주고 재검토 몇 년마다 1년마다 요것만 공부했다가 시험장 탁 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이렇게 어설프게 해서 틀리나? 에이씨 안 해. 몰라서 틀리나? 결론은 버킨 거면 똑같아.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죠? 내가 버려라. 하지 마라. 어차피 나무 찍어라. 까짓거 뭐. 그런 것들은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자. 이왕이면 좀. 그래서 2번은 주어가 앞에가 시도가 아니고 국장은 해야 되겠고요. 3번 시도는 투기가열지구에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가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여야 한다. 똑같잖아 전부 다.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4번 투기가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요청받은 날부터 얼마 내에 30일 아니고 40일 다 똑같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지정권자가 필요 없으면 반드시 해제하여야 하는 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 시에 40일 이내에 심의 거쳐 해제하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공통된 내용입니다. (30일) 아니고 40일. 5번 시도지사가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면 요거 국장과 협의해야 한다가 맞는 겁니다. 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8번 조정 대상 지역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2번 과열 지역에 대하여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 아니죠. 최소한은 요거는요. 조정 대상 지역도 최소한 투기가열 지구도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와도 관계없이 무조건 최소한. 뭐든지요, 규제하고 막 묶는 것은요,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묶어라. 이런 뜻이에요. 많이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묶어라. 그래서 2번 답이죠. 1번 국장은 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으로서 밑에 국령이 이제 아까 숫자 나오는 것들 그거 말하는 겁니다. 국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심의 거쳐 지정할 수가 있다. 3번 국장은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 의견 들어간다. 무조건 국장은 시도 의견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4번 국장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의 거쳐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똑같이 그죠? 계속 똑같은 내용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해제 요청받으면 심의 거쳐서 얼마 내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도 똑같습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반드시 필요 없으면 심의 거쳐서 직권으로 지정권자가 해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정권자보다 아래에 있는 지자장이 지정권자한테 요청할 수 있다.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시에는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 분양가 상한제, 투기가열 지구, 조정대상 지역 세 개 모두 다 공통된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9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설명 틀린 것. 몇 번?
몇 번? 3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면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지자체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틀렸죠? 틀린 뭐죠? 예? 이게 괜찮잖아요. 뭐요? 그래. 그럼 누구죠? 그죠? 토주공. 그죠? 지자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토주공. 그렇죠? 뭐로 어디로 가나 그냥 서울로 가면 돼요. 맞추면 되는 겁니다. 누가 우선 매입? 토주공이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그랬죠. 단 현재 사업 주체가 지공일 때는 그때만 지공이고 그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뭡니까? 토주공입니다. 토주공. 이럴 때 복습할 때 한번 보는 겁니다. 요약지에 보면은 까맣게 줄 끄면서 딱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 것들이지만 1번 사업 주체가 전매행위 제한의 대상형 주택을 공급할 때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바로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때 2번 전매는 매매 증여 행위도 포함된다. 그렇죠. 4번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 주체는 그 매입 비용을, 이 매입 비용이 뭐죠? 입주금 플러스 은행이자, 요거 알죠? 입주금 플러스 은행이자, 요거 매입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누가? 사업 주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환매다. 5번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면 3년 3천. 요거죠. 맞죠? 3년 3천이다. 10번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로 틀린 것. 몇 번? 4번. 틀렸죠? 세대원이 생업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도 의외로 잘 나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공부했다는 증거입니다. 1번, 봅시다. 넘어가느니. 이혼으로 인하여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 2번,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단체임무를 이행치 못하여 공경매 또는 경매니까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3번, 지위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5번,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낸 건데, 저를 보세요. 요때 또 요거를 또 맞게 할 경우에 전원을 일부로 이렇게 좀 바꿔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주의하세요. 만약에 5번 같은 경우에 세대원 일부가 엄청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11번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몇 번? 3번. 사업 주체는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지위는 무효. 그죠? 지위는 무효. 지무개치. 지위는 무효이고 공급 계약이 취소입니다. 지무개치. 다 같이 시작. 지무개치. 지위는 무효,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해야 됩니다. 1번의 사채의 저당은 금지되는 공고집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상속 저당은 제외. 무슨 말입니까? 상속 저당만큼은 가능하다. 그 말이죠. 2번 사업 주체가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맞죠? 환매. 그 다음에 4번 입주자 저축 증서의 증여는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하죠, 그죠? 하지만 저당 또는 상속 이런 거는 해당하지 않죠. 그런 거 잘 봐야 됩니다. 5번
행정형벌 3년 3천 맞는 편이죠. 그래서 들어보세요. 하여튼 상속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저당 단어, 요게 있는 거 없는가 봐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은 가능한 거고, 없으면은 뭐 매매, 증여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때는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12번 리모델링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몇 번? 몇 번? 3번?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아주 깔끔하게 맞죠? 맞는 거예요. 요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용어정의에 있어요. 용어정의에. 자, 여러분들 펴봐요. 한번 요약집. 앞에 용어정의. 펴봐요. 주택법 앞에 용어정의 파트에서 리모델링 부분 펴봐요. 폈습니까? 맨 마지막 줄. 나와요, 안 나와요? 나 책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 주택법. 이 훑어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주택법 몇 페이지? 160페이지. 미안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가져왔어 책을. 160페이지 보입니까? 리모델링? 그 맨 마지막 줄 봐봐요. 마지막 줄. 가로 2번인가요? 3번인가요? 그렇죠? 나오죠? 그죠? 예, 거기 마지막 줄.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상에 되는 그렇죠. 맞죠? 그죠?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리모델링은요, 이렇게 앞부분에 있죠? 용어정의 파트 부분하고 섞어서 냅니다. 지금은 내가 이제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밖에 안 낸 이유는 리모델링 앞에, 쉽게 말해 지난주 할 때 내가 리모델링 내가 문제 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낸 건데, 그 두 문제 있죠? 리모델링 낸 그 용어적 문제랑 요 문제랑 리믹스 해가지고 한 문제로 내요. 그렇게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모의고사 볼 때 아니면 이렇게 요약 정리, 문제풀이 할 때는 따로 공부하지만 전국 모의고사 볼 때는 묶어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네요. 자, 하여튼간에 3번을 맞고 틀린 몇 번? 5번이죠, 5번. 리모델링 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단지 전체 75%는 맞는데 동별이 빠졌잖아요. 전체 75% 이상 플러스 동별 50%, 그렇죠? 동별 50% 이상 여기 빠졌어요. 동별 50% 이상이 빠져서 틀렸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청장에 허가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 리모델링 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의를 처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제출하기 전에는 서면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랬죠? 반대로 제출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옳은 질문입니다. 제출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가 있다. 제출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쌍방 다 해야 됩니다. 4번 리모델링 조합은 국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등으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걸 내가 얘기 안 했구나. 저를 보세요. 리모델링 내가 책 뺐는데 아까 할 만했네. 리모델링 할 때요. 할 때 시공자 선정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때 그냥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그 정도 말하면 돼요. 자, 13번. 중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몇 번? 3번이죠.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해야 한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일부는 맞아요. 왜? 전부 또는 일부니까. 전부도 맞고 일부도 맞고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1번 중축청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2번 중요한 질문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재건축 사업에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중축청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맞죠? 아무리 3기층이라도 이거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고요. 4번 시군구는 수직 중축청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즉 2차 두 번째 하는 것이죠. 상세한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실시해야 한다. 맞고요. 5번 수직 중축청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책이 있어요. 14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몇 번? 4번. 4번. 대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30일 이상 아니죠? 얼마? 14일.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들어라. 이 지방의 의견이 30일입니다. 그리고 협의 거쳐 협의하고 심의 거치는데 이 협의할 때 행정기관장의 의견도 똑같이 30일입니다. 30일. 1번 대장은 원래 특광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은 밑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2번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해라고 하면 반드시 수립을 해야 한다. 3번 대장은 도지사 승인받고요. 5번 바로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그 얘기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농지법은 주택 상환 사채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단 몇 번이죠? 4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 상환 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가 아니고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모든 것들이 유효하다 그런 뜻이죠. 1번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존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가 있고 2번은 발행할 때는 발행계획 작성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3번 사채는 기명증권이고요.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유서를 사채 원부 그 장부에 기록해야 되고요. 5번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요거 말고 다른 것은 사채 발행에 관한 즉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까지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농지법 마무리하겠습니다.